또 김치 국물이 튀었잖아요. 언제까지 제가 뒷수습해야 되죠? 당황하며 조용히 걸레를 든다. 미안하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순간적으로 정순의 멱살을 확 잡으며 소리친다. 미안하다? 그게 끝이에요? 문틈에서 핸드폰을 꺼낸 채 눈이 동그래져 입을 막는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걸 손주 앞에서 해야겠니? 전북의 한 작은 시골 마을. 이른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드는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부터 이정수는 이미 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져 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는 그런 여인이었죠.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낸 지 벌써 3년째 혼자서 이 넓은 밭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추가 잘 익었네. 정수는 빨갛게 익은 고추를 따며 혼잣말을 했어요. 새벽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고추밭에서 정순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는 닭들에게 모이를 주는 것이 정순의 일과였죠. 꼬꼬댁, 꼬꼬댁. 닭들의 울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우면 그제야 집안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손주 지우였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 지우는 정순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급식에 김치찌개 나온대요. 지우가 뛰어나오며 정순의 치마폭에 안겼어요. 정순은 그런 지우를 보며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남편을 잃고 나서 이 집의 웃음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지우가 있어서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아침 풍경은 며느리 윤소라가 부엌에서 나오면서 달라졌습니다. 서울에서 자란 소라는 35의 나이에도 여전히 이 시골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벌써 7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지우야, 빨리 씻고 학교 갈 준비해. 소라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정순을 바라보는 시선도 그리 곱지 않았어요. 어머니, 아침도 안 차리시고 어디 다녀오셨어요? 밭에서 고추 좀 따고 왔어요. 금방 차릴게요. 정수는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이미 짜증이 난 상태였어요. 매일 새벽부터 밭에만 나가시고 정작 집안일은 언제 하시려고 그래요. 지우 도시락도 싸야 하고 빨래도 널어야 하는데. 소라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계란을 부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아들 진수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 외곽에 있는 공장으로 출퇴근하는 진수는 집안일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며 대부분 모른 척 넘어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엄마, 아침 맛있겠다. 지우만은 정순이 차린 밥상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정순에게는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우리 지우 많이 먹어야 해.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려면 말이야. 정수는 지우의 밥그릇에 계란을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젓가락질을 하면서도 계속 투덜거렸어요. 이 촌동네에서 애 키우니까 애도 촌스러워져. 서울 친구들 보면 얼마나 세련된데. 그 말을 들은 정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손주 앞에서 말다툼을 할 수는 없었어요. 정수는 그저 조용히 밥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진수는 회사로, 지우는 학교로 떠났습니다. 집에는 정순과 소라만 남게 되었어요. 소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보냈고 정수는 설거지와 빨래를 혼자서 처리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소라가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그래도 사람 사는 것 같았는데 여기 와서는 완전히 죽어가는 기분이야. 정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없이 들어본 푸념이었거든요. 그저 손주 지우가 돌아올 시간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것이 정순의 삶이었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지우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정순에게 보여주었어요. 가족 그림이었는데 할머니와 손주가 가장 크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그림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손주의 웃음만이 정순에게는 삶의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하지만 정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이 곧 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면서 소라의 불만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특히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집안일이 늘어나자 소라의 짜증은 더욱 심해졌어요. 정수는 매년 이맘때면 마을 아주머니들과 함께 김장을 담그곤 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 준비에 나섰습니다. 어머니, 김장은 꼭 이렇게 많이 담가야 해요? 소라가 부엌에서 배추를 다듬는 정순을 보며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이미 불쾌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우리 지우도 먹어야 하고 이웃들하고도 나눠 먹어야지. 그게 시골 인심이란다. 정수는 상냥하게 대답했지만 소라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어요. 시골 인심이요? 그런 걸로 우리가 뭘 얻는다고요? 그냥 공짜로 나눠주기만 하잖아요. 소라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아주머니 두 분이 김장을 도우러 왔어요. 정수는 반가워하며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김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우도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를 도우려고 했죠. 할머니, 저도 도와줄게요. 지우가 작은 손으로 배추잎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때 소라가 부엌에서 김치 국물이 담긴 큰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조심해, 지우야. 무거우니까 어른들이 할게. 정순이 말했지만 지우는 계속 도우려고 했어요. 그 순간 소라가 그릇을 마당으로 옮기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철퍽? 김치 국물이 마당 바닥에 쏟아졌어요. 빨간 국물이 시멘트 바닥에 번지면서 마당이 온통 지저분해졌습니다. 아, 진짜. 소라가 그릇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마을 아주머니들이 놀라서 쳐다보는 가운데 소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금방 치우면 돼. 정순이 서둘러 걸레를 가져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소라는 정순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이걸 왜 안 치우셨냐고요? 소라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제가 실수로 흘렸지만 애초에 이런 지저분한 곳에서 김장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마을 아주머니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며느리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수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미안해. 내가 미리 깔끔하게 정리를 안 해놨네. 정순이 사과했지만 소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짜 언제까지 제가 이 집 식모예요? 소라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어요. 서울에서는 이런 일 없었거든요. 깔끔하게, 현대적으로 살았다고요. 지우가 바로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혼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지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소라야, 목소리 좀 낮춰라. 이웃들이 다 듣는다. 마침 퇴근한 진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하지만 진수의 말투에는 아내를 진정시키려는 의도보다는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당신도 한마디 해요.
어머니가 집안일을 이렇게 대충대충 하시니까 제가 매번 뒤치다꺼리를 해야 한다고요. 소라가 남편에게까지 화를 냈어요. 마을 아주머니들은 이런 분위기가 민망해서 슬그머니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정순아, 우리는 내일 다시 와서 김장 마저 하자. 하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평생 이웃들 앞에서 이런 창피를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손주 앞에서 며느리와 다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다음부턴 더 조심할게요. 정순이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소라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조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 생활 방식이 문제라고요. 소라가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지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연락하라고 진수가 사준 중고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지우는 몰래 그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혼나는 모습이 너무 속상했거든요. 하지만 지우는 아직 어려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완전히 알지 못했어요. 실수로 녹화 버튼을 여러 번 눌러서 영상이 제대로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자기 방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어요.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할머니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한편 거실에서는 진수와 소라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당신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소라가 불평했습니다. 그냥 참아. 나이 드신 분이잖아. 진수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어요. 어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평화롭게 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정수는 부엌에서 흘러진 김치 국물을 닦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도 참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정수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김장 사건 이후로 소라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정순을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집안에서는 정순을 마치 가정부 취급하듯 했습니다. 한편 진수는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애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면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요즘 누가 시어머니한테 효도해? 시대가 변했다고. 진수는 술자리에서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아내도 서울에서 자란 사람인데 시골 생활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거 이해할 만하지. 이런 진수의 생각은 집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어머니보다는 아내 편을 드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순이 정성스럽게 된장찌개를 끓여서 저녁상을 차렸어요. 하루 종일 밭일을 하느라 지쳤지만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정성을 다해 요리했습니다. 자, 지우야. 할머니가 끓인 된장찌개야. 정순이 지우의 그릇에 찌개를 떠주며 말했어요.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와, 할머니 된장찌개 최고예요. 하지만 소라가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거 너무 짜지 않아요? 미안해. 된장을 좀 많이 넣었나 보네. 정순이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소라는 그릇을 식탁에 쾅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맨날 이런 식이에요. 음식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소라야, 그렇게 말하지 마라. 진수가 한마디 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당신은 매일 회사 다니니까 모르죠. 소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매일 이상한 음식 먹고 이 답답한 집에서 정말 언제까지 일해야 해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손주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소라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정순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어머니, 정말 답답해요. 순간 정순이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벽에 손을 짚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충격으로 정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지우가 소리를 지르며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왜 할머니를 밀어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어요? 소라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자신이 한 행동을 깨닫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지우가 소리치며 울었어요. 그때 지우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김장 때 실패했던 촬영을 이번에는 성공시키고 싶었어요. 내가 다 찍었어요. 엄마가 할머니 미는 것도. 소라와 진수가 동시에 놀라서 지우를 바라봤어요. 지우야, 폰 이리 줘. 진수가 서둘러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싫어요. 할머니가 억울하다고요. 지우가 스마트폰을 꼭 쥐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엄마랑 아빠 싸움에 끼지 마. 진수가 지우에게서 억지로 스마트폰을 빼앗았어요. 그리고는 즉시 동영상 파일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왜요? 할머니가 맞았다고요. 지우가 울며 항의했어요. 하지만 진수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방금 촬영된 영상을 찾아서 삭제해버렸어요. 세상에 알려질 수 있는 가족의 치부를 감추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건 찍으면 안 돼. 가족 일이야. 진수가 지우에게 말했지만 아이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수는 벽에 기대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맞았다는 사실보다도 아들이 그 영상을 삭제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자신의 아들마저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정순에게 다가와 안겼어요. 미안해요. 내가 지켜드리려고 했는데. 정수는 지우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괜찮다, 우리 지우.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자신의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어요. 며느리에게는 방해물이고 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들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를 생각하면 쉽게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한편 지우도 자기 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아빠가 증거를 없애버렸다는 분노가 마음속에서 뒤섞였어요. 아이는 그날 밤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반드시 할머니를 지켜내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아빠가 모르는 방법으로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우는 침대 옆 서랍에서 오래된 작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작년에 아빠가 새 폰을 사주면서 버리려다가 그냥 둔 고물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폰을 몰래 충전기에 꽂으며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아빠도 모르게 할머니를 지켜드릴 거야.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수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 머쓱해하며 다 내가 부족해서라며 웃어 넘기곤 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소라는 고의적으로 정순을 소외시키기 시작했어요. 가족 식사 시간에도 정순만 빼고 대화를 나누거나 정순이 하는 말에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순이 투명 인간인 것처럼 행동했죠. 지우야,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소라가 저녁 식탁에서 아들에게 물었어요.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랑 같이 밭에서. 지우가 대답하려고 했지만 소라가 즉시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 다른 건 안 했어? 친구들이랑 놀았어? 소라는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화제를 돌려버렸어요. 정수는 그런 소라의 태도를 보며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식사 중에도 거의 말을 하지 않고 빨리 끝내고 부엌으로 들어가곤 했어요. 진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여전히 모른 척 했습니다. 도시로 출퇴근한다는 핑계로 집에 있는 시간도 줄였어요. 주말에도 친구들과 만나거나 골프를 치러 나가며 집안 문제에서 도피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언제 오세요? 지우가 어느 일요일 오후에 물었어요. 아빠는 바쁘셔. 회사 일 때문에 나가셨어. 소라가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진수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간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사실상 집안일을 전담하는 가정부로 전락했어요. 빨래, 청소, 요리는 물론이고 지우 돌보기까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소라는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며 시간을 보냈죠. 어머니, 지우 학용품 사러 가야 하는데 돈 있으세요? 어느 날 소라가 정순에게 물었어요. 마치 정순이 가정부인 것처럼 말하는 투였습니다. 내 통장에서 찾아서 써. 정순이 말했지만 소라는 고맙다는 인사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정순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유일한 위로는 지후와 함께 보내는 시간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소라가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후야, 할머니랑 너무 많이 놀지 마. 공부해야지. 소라가 지우가 정순과 함께 있을 때마다 끼어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라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소라야, 나 서울 올라가서 친정 동생 집에서 좀 지내려고 하는데 어떨까? 그 순간 소라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갑자기 왜요? 여기가 싫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너희도 좀 편하게 지내고 나도 좀 쉬고 싶어서.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소라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나가시면 누가 집안일해요? 누가 지우 돌봐요? 정수는 당황했어요. 평소에는 자신을 그렇게 귀찮아하더니 막상 나가겠다고 하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며칠만. 정순이 다시 말하려고 했지만 소라는 갑자기 화를 냈어요. 가고 싶으면 당장 나가세요. 소라가 소리를 지르며 정순의 멱살을 잡았어요. 하지만 지우는 못 데려가요. 지우는 우리 아이거든요. 정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소라의 손에 잡힌 옷깃이 목을 조이는 것 같았어요. 나도 지우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뭐 대단해요? 요즘 세상에 할머니 권리 같은 거 없어요. 소라가 더욱 거칠게 정순을 밀쳤어요. 그때 방 안에 숨어 있던 지우가 이 모든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오래된 스마트폰을 조용히 꺼냈어요. 이번에는 아빠가 알 수 없도록 구석진 곳에 숨어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소라야. 정순이 간신히 말했지만 소라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여기서 나가시든지 아니면 계속 조용히 지내시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하세요. 소라가 마지막으로 정순을 밀치고 나서야 손을 놓았어요. 정순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몸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자신이 이 집에서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우는 그 모든 장면을 촬영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도 자신은 숨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작은 가방에 옷 몇 벌을 챙겼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경로당에서라도 지내는 게 낫겠다고 결심했죠. 할머니, 어디 가세요? 지우가 몰래 정순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할머니가 좀 나가서 지낼 거야. 걱정 마. 정순이 지우를 안으며 말했어요. 싫어요.
할머니가 나가면 안 돼요. 지우가 울며 정순에게 매달렸어요. 괜찮다, 우리 지우. 할머니는 멀리 안 가고 마을에만 있을 거야. 정순이 지우를 달래며 말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계속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나가면 이 집이 더 이상 집 같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정수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경로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평생 이런 처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경로당에서 지내기 시작한 정수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어요. 모두들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지만 정수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며느리와 아들의 연락은 없었어요. 정수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유일한 위안은 가끔 몰래 찾아오는 지우뿐이었죠. 경로당에서 사흘째 되던 날 지우가 홀로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지우가 정순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에 혼자 있기 싫어요. 정수는 지우를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 지우, 엄마 아빠는 뭐라고 했어? 엄마는 할머니 없으니까 더 좋다고 했어요.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지우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정순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손주까지 힘들어하고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할머니, 나 영상 다시 찍었어요. 지우가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 정순이 놀라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는 가방에서 오래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아빠는 지웠지만 내가 따로 찍었어요. 엄마가 할머니 목 잡는 것도. 정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지우야, 그런 걸 왜 찍었어? 할머니가 억울하다고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잖아요. 지우가 울며 말했어요. 선생님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안 돼. 정순이 깜짝 놀라며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 건 가족 일이야.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돼.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어른이 아이나 할머니를 때리면 신고해야 한다고.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손주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 몰랐어요. 지우야, 그래도. 할머니, 저 혼자 결정할게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이의 눈에는 결의가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학교에 가서 담임 선생님을 찾았어요. 김미영 선생님은 지우의 평소 모습과 다른 점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 무슨 일 있어? 김미영 선생님이 지우에게 물었어요. 지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할머니가 엄마한테 맞았어요. 김미영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뭐라고? 자세히 말해볼래? 지우는 그동안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괴롭힘을 당했는지, 결국 집을 나가게 됐는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지우가 오래된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엄마가 할머니 목 잡는 것도 찍었어요. 김미영 선생님은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가 말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명백한 가정폭력 상황이었죠. 지우야, 이 영상을 USB에 복사해도 될까? 선생님이 도와줄게. 김미영 선생님이 말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를 도와주세요. 김미영 선생님은 즉시 영상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는 학교 상담교사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했어요. 아동의 목격하에 일어난 가정폭력은 신고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한편 김미영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도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평소 노인 인권과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선생님은 이 영상을 익명으로 SNS에 올려서 사회적 관심을 끌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미영 선생님은 손주 앞에서 폭행당한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영상 일부를 온라인에 올렸어요. 개인정보는 모두 가린 채로 상황의 심각성만 알릴 수 있도록 편집했습니다. 영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몇십 명이 보던 것이 수백 명, 수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시어머니를 이렇게 할 수 있죠? 저런 며느리는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요. 누군가 도와드려야 해요.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고 영상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었습니다. 이틀 후 한 지역 방송국에서 이 영상을 보고 연락이 왔어요. 김미영 선생님은 신중하게 생각한 끝에 방송국과 연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를 직접 만나볼 수 있을까요? 방송국 기자가 물었어요. 김미영 선생님은 정순이 있는 경로당으로 기자를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은 처음에는 인터뷰를 거절했어요. 제발 그냥 두세요. 가족 일인데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정순이 말했어요. 하지만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런 일이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할머니가 용기를 내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정수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때 지우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제발 말해주세요. 지우가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정수는 지우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동안 혼자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마침 그때 마을 슈퍼 앞에서 한 아주머니가 정순에게 다가왔어요. 정순 씨, 저도 그런 시집살이 했어요. 근데 아무도 못 봤거든요. 어르신이 대신 울어주셔서 고맙네요. 그 말을 들은 정수는 울컥했어요. 자신의 고통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이제 말할 때가 된 것 같네요. 정순이 기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를 껴안았어요. 그 순간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고 세상의 진실을 말하겠다고 말이에요. 정순의 결심이 선 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는 이 사건을 특집으로 다루기로 했어요. 기자는 정순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기자가 정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순은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첫 번째 폭언부터 시작해서 김장 사건, 그리고 마지막 폭행까지 모든 것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며느리가 서울에서 온 사람이니까 시골 생활이 답답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요. 말로만 하던 것이 손으로 밀치고 나중에는 목까지 잡더라고요. 그 모든 게 손주 앞에서 벌어졌어요. 기자도 정순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런 가정폭력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현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장 힘드셨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기자가 물었어요. 아들이 영상을 지웠을 때요.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손주가 할머니를 지켜주려고 찍은 건데 아들이 그걸 없애버리더라고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방송국에서는 영상 편집 작업에 들어갔어요.
지우가 찍은 영상도 함께 방송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이의 얼굴과 목소리는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상황의 심각성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편집했어요. 방송 예고가 나가자 마을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정순이 TV에 나온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정순이네 며느리가 그렇게 심했나? 아이고, 그 착한 할머니를 그렇게 괴롭혔다니. 마을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평소 정순의 인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소라와 진수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여보, 이게 뭐야? 소라가 스마트폰을 들고 진수에게 달려왔어요. 우리 일이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어. 진수도 영상을 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걸 누가 찍었지? 분명히 지웠는데. 지후야, 지후. 소라가 아들을 불렀어요. 하지만 지우는 학교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방송이 나갔어요. 손주 앞에서 폭행당한 할머니라는 제목의 뉴스는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순이 인터뷰에서 담담하게 말하는 모습과 실제 폭력 영상이 대비되면서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특히 지우의 목소리로 왜 할머니를 밀어요? 라고 소리치는 장면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반응이 폭발했어요. 방송국 게시판에는 댓글이 쏟아졌고 SNS에서도 이 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며느리는 정말 용서할 수 없다.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아이가 할머니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 아파요. 전국 각지에서 정순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같은 경험을 한 노인분들의 사연도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방송 직후 진수는 급하게 회사를 조퇴하고 시골로 내려왔어요. 하지만 정순이 있는 경로당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나야. 진수가 문을 두드렸지만 정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진수가 울먹이며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그때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아빠를 발견했어요. 아빠, 지우야, 너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어?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진수가 아들에게 다급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아빠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빠, 나 엄마보다 더 무서운 건 아빠가 아무 말 안 했던 거야. 그 말에 진수는 정말로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의 차가운 눈빛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빠는 엄마가 할머니를 때리는 걸 보고도 모른 척 했잖아. 지우가 계속 말했어요. 영상도 지우고 할머니 편도 안 들어주고. 진수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진수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한편 경로당에서는 정순이 혼자 방송을 다시 보고 있었어요. 자신의 모습이 TV에 나오는 게 신기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정순이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 경로당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을 이장님이었습니다. 정순 씨, 고생 많으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응원하고 있어요. 이장님이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이장님이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어요. 전국에서 정순을 응원하는 메시지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어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정순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방송이 나간 지 이틀 후 전국적으로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순의 인터뷰 영상은 각종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갔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운동까지 벌어졌어요. 할머니를 지키자. 가정폭력은 범죄다. 손주가 본 할머니의 눈물. 이런 제목들로 수많은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정순을 응원하는 메시지와 함께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증언도 쏟아져 나왔어요. 저희 할머니도 이런 일 겪으셨어요. 그때는 말도 못했는데 우리 사회가 노인 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한편 서울의 한 대형 방송사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국 단위 뉴스 프로그램에서 정순과의 심층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할머니, 서울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김미영 선생님이 경로당으로 찾아와 말했어요. 정수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어요.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알았는데 더 필요할까요? 하지만 지우가 할머니를 설득했습니다. 할머니,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할머니처럼 고생하는 다른 할머니들도 있을 거예요. 결국 정수는 서울로 올라가 대형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방송국에서는 정순을 정중하게 모셨고 전문 메이크업까지 해주었습니다. 할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평소처럼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앵커가 정순을 안심시켜 주었어요. 인터뷰가 시작되자 정수는 더욱 담담하고 설득력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처음 방송보다 더 구체적이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속상했던 건 손주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정순이 말했어요. 아이가 할머니를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 정말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방송 말미에는 지우가 찍은 영상이 완전히 공개되었습니다. 소라가 정순의 목을 잡고 위협하는 장면, 그리고 지우가 할머니를 왜 밀어요? 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여과 없이 나갔어요. 전국의 시청자들이 경악했습니다. 인터뷰로만 들었을 때와 실제 영상을 봤을 때의 충격은 달랐어요. 며느리의 폭력성과 아이의 절규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소라의 신상 정보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저런 며느리는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는 극단적인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소라는 집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벌벌 떨고 있었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찾고 있어요. 진수도 회사에서 동료들의 시선을 받으며 견디기 힘들어했어요. 아, 그 뉴스에 나온 사람 아들이 진수 씨네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땅에 구멍이라도 파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결국 진수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골로 내려가서 어머니께 직접 사죄하기로 했어요. 진수가 경로당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명의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정순의 아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진수예요. 진수가 경로당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정수는 여전히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갈 곳 없으면 내 집으로 가거라.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얘기할 기회를 주세요. 진수가 울먹였어요. 그때 지우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아빠를 보자마자 차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기자들이 지우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지우야,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빠, 나 엄마보다 더 무서운 건 아빠가 아무 말 안 했던 거야. 그 말이 방송으로 나가자 전국이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어요. 아이의 순수하면서도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저 아이 말이 맞아요. 가해자만큼 방관자도 나쁜 거죠. 아들이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니 정말 한심해요.
댓글들이 진수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소라에 대한 분노만큼이나 진수에 대한 실망도 컸습니다. 진수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완전히 깨달았어요. 어머니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까지 실망을 안겨준 것입니다. 지후야,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진수가 기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 모습이 실시간으로 방송되자 시청자들의 반응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잘못을 인정하네요. 이제라도 뉘우치는 모습이 다행이에요. 정순도 경로당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경로당 문 앞에서 말했어요. 아빠가 정말 뉘우치는 것 같아요. 정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들어와라. 진수가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자 정순과 마주 앉게 되었어요. 수십 년 만에 모자가 이렇게 진지하게 대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진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제가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어요. 정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제일 속상했다. 내 엄마 아들인데. 그때 진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그날 이후 정순과 진수의 화해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회 분위기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보다는 치유와 회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진수는 상담센터를 찾아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왜 그때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을까요? 진수가 상담사에게 물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회피하는 것도 하나의 대처 방식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옳은 선택은 아니었죠. 상담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중요한 건 이제라도 깨닫고 변화하려는 의지입니다. 한편 소라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간 상태였어요. 연일 쏟아지는 비난에 견디지 못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진수와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어요. 미안해, 진수야. 소라가 마지막 통화에서 말했어요.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변명하고 싶지 않아. 진수는 아내와의 이별이 슬펐지만 어머니와 아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정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국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 제의를 받았어요. 할머니, 오늘은 시니어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뷰하자고 했어요. 김미영 선생님이 정순에게 말했어요. 유튜브가 뭔가요? 정순이 물었어요. 인터넷 방송이에요. 요즘 많은 분들이 할머니 이야기를 보고 싶어 하셔서요. 지우가 설명해 주었어요. 정수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유튜브 채널 시니어의 목소리에 출연한 정순의 영상은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댓글에는 감사 인사와 응원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는데 이제 대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진짜 영웅이세요. 한편 정순이 있던 마을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손주를 키운 할머니로 유명해진 정순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마을에는 작은 카페도 생기고 관광객들을 위한 펜션도 들어섰습니다. 정순 할머니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아났어요. 이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정순과 지우의 관계였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더욱 끈끈한 관계가 되었어요. 진수도 서울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에서 작은 농업 관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정순과 지우는 마당에서 감자를 캐고 있었어요. 지우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그때 정말 무서웠지? 지우가 감자를 캐며 물었어요. 무서웠지. 하지만 너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정순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젠 내가 지킬게요.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지우가 이렇게 의젓해졌네. 정순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진수가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어머니, 지우야, 뭐해? 아빠도 와서 감자 캐요. 지우가 아빠를 불렀어요. 진수는 흙투성이가 된 채로 어머니와 아들 곁에 앉았어요. 어머니, 제가 이제라도 효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정순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해질 무렵 세 사람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수는 요즘 받은 편지들을 지우에게 읽어주곤 했습니다. 할머니께 저도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정순이 한 통의 편지를 읽어주었어요. 할머니가 정말 유명해졌어요. 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유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함께 이겨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정순이 말했어요. 그날 저녁 정순은 일기를 쓰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어요. 힘들었던 순간들, 절망했던 순간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순간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지우가 있었고 나를 응원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내 마음이 있었다. 몇 주 후 정수는 전국 노인복지관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강연장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순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목소리가 있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정순의 이야기가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전해진 것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정순에게 다가왔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정순은 그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 함께 힘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의 가을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지우가 달려나와 할머니를 맞았어요. 할머니, 오늘 강연 어땠어요? 좋았다. 우리 지우 덕분이야. 정순이 손주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마당에는 봄 햇살이 가득 내리쬐었습니다. 정순, 진수, 지우 세 사람은 함께 앉아 내일 심을 꽃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계속 빛나고 있었습니다.